윤석열, 도널드 트럼프 원팀 된다. 트럼프가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윤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 후 계엄령 선택한 이유는 불행하게도 2024년 12월 3일 밤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6시간 천하로 끝나고 마는 계엄령을 해제하였습니다. 또 국회의 탄핵 가결로 인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되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엄령 해제 후 윤 대통령의 첫 번째 담화 내용을 가지고 별의별 악평이 쏟아졌습니다. 방송이나 유튜브 영상에 출연하여 눈물 질질 짜면서 군인이 아닌 군발이 사령관들이 윤 대통령을 모함하는 말이 사실이냐? 심지어 윤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하던 일부 정치인들조차도 윤 대통령의 계엄령은 내란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주절거렸습니다. 도대체가 내란의 사전적 의미를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다는 말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내란의 의미를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선전선동을 하는 것뿐이지요. 김대중은 1조 원 이상을 북한 김정일에게 상납했고 일부는 리베이트로 돌려받았으며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자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말 한마디로 정치권의 주댕이를 틀어 막아버리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가결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국회의 가결을 받아들이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지지한다는 의미의 미국의 새로운 반응이 나와서 전해드립니다. 먼저 제가 며칠 전에 업로드한 쇼츠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언론과 미국의 그 공무원 고위들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평론을 하는데, 여러분, 한국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미국에 살고 있는 교민 여러분, 미국이 한국을 미국 편에 서서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어떤 상황이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한국의 일부 정치평론가들이 병신같이 그런 걸 못 알아듣고 마치 미국이 뭐 한국을 굉장히 걱정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알아듣고 그렇게 또 한국 사람들한테 전파를 해.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제가 미국에서 운전을 하던 도중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국무위원 몇 명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험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원칙을 한국 국민들이 성숙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다는 언론 발표를 했습니다.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선동이나 다름없었지요.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윤 대통령을 지지하던 수박 색깔의 보수 정치인들과 정치평론가들이 미국의 미움을 샀다고 앞으로 국제관계가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큰일 났다며 호들갑 떠는 내용을 라디오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작은 목소리라도 힘을 보태자는 생각에 자동차를 길가에 세워두고 급하게 녹음하여 영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는 조금만 기다리면 미국의 입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긍정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으로 바뀔 것이라고 주장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런 주장이 완전히 허무맹랑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유와 과정이 미국의 정치인들로부터 재평가되고 있는 긍정적인 내용을 모아보았습니다. 저는 바이든 정부를 지지했지만 개인적으로 실망스러운 정책이 많아서 지난해 11월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바이든과 카멜라 해리스의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1월 14일까지는 현재의 미국의 정부는 민주당 소속의 조 바이든이 대통령입니다. 2020년 미국 대선 당시에 도널드 트럼프는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민주당 측의 입장에서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영상을 만들어 업로드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증거라고 떠도는 내용이나 증거라는 것들이 너무도 황당한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개털보 김어준이가 2020년 대선 당시 미국에서 떠돌던 부정선거 음모론과 아주 흡사한 음모론을 제작해냈더군요. 2020년 당시에 미국 대선 전후로 떠돌던 음모론을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정선거 컴퓨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하여 미국의 특수부대원들이 독일로 들어가서 부정선거를 만들어내는 사무실을 급습하여 부정선거에 사용된 서버를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정선거를 위한 컴퓨터 시스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국 영내도 아닌 독일에, 그것도 민간인도 아니고 미국의 특수부대원들이 무장을 하고 들어갔고 또 그곳에서 민간인 사무실을 급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미국의 특수부대가 무장을 하고 독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으며 또 어떻게 남의 나라에서 그 나라의 민간 기업을 급습한다는 것인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믿고 떠들어대는 한국의 정치평론가도 있었습니다. 물어보지요. 만일에 미국이 특수부대 군인을 그것도 무장시켜서 한국에 투입하고 민간 기업을 급습하고 난장판을 치는 등 식민지를 다루듯 해도 한국 사람들이나 한국 정부는 미국을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미국이 정말로 독일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독일 정부와 독일 국민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 외에도 터무니없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아무튼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는 결국 패배하여 연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의 온갖 언론과 유튜버들이 트럼프를 비난했었지요.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의 차기 대통령 트럼프의 이러한 심리를 매우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24년 12월 12일 두 번째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정국을 주도하는 더불당에 맞서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더불당과 이재명 측근과 지지자들은 치욕스러운 모욕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퍼부었지요. 그런데 그 담화에는 아주 예리한 반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선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선거가 부정선거가 되도록 중국이 개입한 흔적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와 같은 2차 담화 발표 후에 미국의 차기 대통령 트럼프와 그의 행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하여 지지하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이것을 노린 것입니다. 트럼프도 2020년 대선 패배의 원인을 중국의 선거 개입으로 인한 부정선거로 자신이 패배했다고 주장했고 현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때문에 트럼프는 한국에서 중국이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 화들짝하면서 귀를 쫑긋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 1월 15일부터 미국 대통령이 되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에게 자신이 선포한 계엄령에 대하여 그 이유와 과정 그리고 계엄령의 의도를 매우 상세하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현재의 바이든 정부에도 알렸지요. 그러자 트럼프는 계엄령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 규명을 옹호하는 것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지난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것이 중국의 미국 대선 개입 때문이라고 치를 떨고 있는 트럼프는 중국의 개입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하고 한국 정치와 사회가 불안해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의해서 조직되어지고 있는 행정부 관리들도 트럼프의 생각을 대변하면서 같은 의견을 언론에 표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차기 정부의 이러한 분위기와 맞물려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도 묵어있는 사건에 대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한국 대선에서의 중국과 북한의 개입과 한국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정농단으로 한국의 국정이 마비되고 있으며 종북좌파를 척결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라도 하려는 듯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수년 전에 14명의 북한 해커들을 기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밀 정보를 훔치기 위하여 미국 회사에 위장 취업을 하였고 최소 8,800만 달러를 벌어들여 북한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기소된 이들 북한 IT 개발자 14명을 체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보에 대해 최대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무부는 중국에 본사를 둔 Yanbian Silverstar Network Technology와 러시아에 본사를 둔 Balisy Silverstar라는 두 개의 북한 IT 회사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이 회사의 IT 인력은 프리랜서로 위장하고 미국과 전 세계 다른 나라 회사에 침투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들은 북한 김정은에게 최소 8,8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260억 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FBI는 이들이 위장 취업한 회사를 이용하여 민감한 정보를 훔치거나 중요한 기밀 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미주리주를 포함한 미국 전역에서 사기를 당한 회사와 신원이 도용된 개인들이 포함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소된 북한 해커 14명 모두는 전신 사기, 자금 세탁, 신원 도용 및 기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조치가 왜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냐고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국민의 민심을 미국으로 끌어와야 할 필요성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중국에 만든 회사지만 중국 영토 안에서 해커 활동을 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을 심각하게 경계하는 측은 트럼프만이 아니라 바이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미국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든 공화당이 정권을 잡든 중국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경계하는 국가입니다.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도 중국이 북한의 해커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또 하나의 확실한 카드를 오픈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윤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 후에야 부정선거를 터뜨린 이유입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의 검사 시절부터 한국의 수많은 선거에 중국의 부정선거 시스템이 개입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윤 대통령의 생각에 확신이라도 주듯이 국가정보원이 실시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컴퓨터 서버 감사에서 해킹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라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처럼 황교안 총리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터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또 완전히 저물어버린 바이든 정권보다는 오히려 트럼프 정부와의 한미관계 구축에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2020년 대선에서 중국의 대선 개입으로 인하여 부정선거가 이뤄졌으며 때문에 바이든에게 패배했다고 지금까지도 치를 떨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고 앞으로 무려 2년 동안이나 함께 할 수 있는 두 국가의 정상이니까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보한 서버 분석이 매우 신속하게 이뤄진다고 합니다. 곧 부정선거의 전모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 후 한국 정치계는 강력한 정치 토네이토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봄의 농사를 짓기 위하여 겨울이 끝나갈 무렵에 논과 밭을 갈아엎어서 논과 밭을 정화시키듯이 한국 정치계는 완전히 뒤집힐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다시 태어나리라고 확신합니다.